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 둔촌주공이 특별공급 미달에 이어 1순위 분양에 대참패했습니다. 건설사 부실과 줄도산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매머드 대단지 둔촌주공의 흥행 실패는 IMF 외환위기의 신호탄이 될 수 있습니다. 당장 그동안 특급 지역으로 주목받던 서울 대규모 단지와 3기 신도시가 미분양 미계약의 수록으로 빠지게 되었고 건설사 PF가 뜨거운 감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청약 흥행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유료상담은 010-3999-8808 제가 직접 매도와 매수 타이밍 입지 추천해 드립니다. 전화 주십시오. 둔촌주공 분양 대참패 IMF 외환위기 신호탄. 지금 이렇게 큰 좌석에 불과 3명이 줄 서 있네요. 바로 둔촌주공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미달 안 나는데 무슨 얘기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예전에 북서울자의 폴라리스 있죠. 그게 20대 1이었는데 결국 집주까지 가잖아요. 20대 1도 그 모양인데 3대 1이 지금 뭐 됐습니까? 이거는 계약 거의 안 할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조합비에 비해서 너무 불리해. 층도 낮고 그 다음에 각종 기자재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러면 조합 급매물이 막 내려가 버리면 얘보다 한 2억 이상의 가치가 있거든요. 근데 누가 분양을 받으려고 하겠어요? 10만 청약설, 둔촌주공 처참한 성적, 아예 뉴스에서도 나오잖아요. 분양시장이 지금 초긴장하고 있습니다. 자, 둔촌주공 IMF 불시 위험, 청약 참패 먼저 볼까요? 4,786세대, 자 1순위 경쟁률이 표면적으로 3.7대 1입니다. 자, 보통 아무리 안 돼도 20대 1은 될 것이다. 저도 어제 이제 몇십 대 1은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이게 뭡니까? 원래 특공 청약 경쟁률로 본다면 이 정도는 나와야 돼요. 20대 1이. 근데 안 나왔어요. 2년 의무 거주, 8년 전매 금지, 이게 아주 치명적인 것 같아요. 그러면 세월 다 까먹고 2년 동안 의무 거주한다는 말은 입주 때 전세가 불가능하니까 돈이 모자란다는 거 아니에요. 자, 34평 같은 경우는 대출 제한도 있고 3% 이자, 만약 10년 동안 갚는다면 18억으로 올라줘야 본전이고, 6% 이자가 10년 동안 계속 지속된다면 23억까지 가져야 본전이에요. 이자 이거 장기간으로는 무시 못합니다. 입주권 로얄층, 고급 자재. 오히려 입주권 로얄층, 고급 자재라든가 로얄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분양 같은 경우는 그런 혜택도 없어요. 그렇게 되면 급락시에 얘들이 급락하게 되면 분양은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속출할 가능성도 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하면 언제는 너라고 했잖아요. 제가 너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자, 얘도 분양가에서 2배는 갑니다. 결국 언젠가는. 제가 다음 상승장에. 그렇지만 돈이 있는 분들, 즉 강남에 매입을 하거나 강남 분양권을 잡거나, 그리고 이제 뭐 웬만한 뉴타운 넣을 바에는 여기가 낫다. 이거는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그렇지만 너무 이제 현재 상황에서 참패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는 거잖아요. 이게 미분양이 확대되는 건데, 북서울자의 폴라리스 보세요. 34대 1 미분양 줍줍으로 갔잖아요. 아예 다 계약을 안 해버리고. 둔촌주공 무더기 미계약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줍줍도 좀 위험해 보여요. 자, 헬로시티 왜 그러냐 이거 비교해 볼게요. 자, 헬로시티 12억으로 안 내릴까요? 지금 16억인데 앞으로 1년 빠지게 되면요, 이건 볼 것 없이 12억. 엘리트파 얘들 지금 26, 7억짜리가 19억으로 떨어졌는데 뭐 14억까지 안 내려갈까요? 오히려 이 정도는 무조건 떨어질 것 같은데요. 얘가 훨씬 경쟁력이 있지 둔촌주공이 있지는 않아요. 강남 분양 대략 15억에서 20억 사이라고 봤을 때 얘 18억은 나중에 3배까지 뛸 수 있는데, 누가 둔촌주공은 얘에 비한다면 경쟁률은 떨어지죠. 결국 둔촌주공 참패는 서울하고 3기 신도시 미분양의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여기서 이제 끝나면 참 좋겠는데, IMF 위기와 연결될 수가 있어요. 지금 자금 경색으로 건설사, 연대보증, 차환 계속 발행하고 있잖아요. 자, 분양 계약, 중도금 이걸로 다 대처할 생각이에요. 분양 받고 중도금으로 대체하는데 혹시 계약자가 확 줄어버리거나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겠죠. 둔촌주공은 시작점이고 이게 경쟁률이 낮아졌기 때문에 앞으로 분양하는 것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또 분양도 안 할 수도 없어요. 건설사가 무한정 미룬다? 그렇게 되면 적자나는데, 자, 미분양 위기가 발생한다.
미분양 4.7만 가구, 서울 3기 미분양 수십만 채로 이제 늘어날 수가 있겠죠. 이제 본격적인 분양이 펼쳐지면 미분양 나면요, 건설사 부도, 금융권 부실, IMF 위기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집값 금리 인상 끝나도 경기 침체로 폭락한다. 국제유가 경기 침체 공포에 1년 만에 추저치. 무슨 말이냐? 지금 부동산하고 주가가 샌드위치에 놓여 있어요. 뭔 말이냐면 금리가 급작스럽게 올라가니까 어때요? 지금 부동산 주가가 쭉 떨어졌죠. 그러면 이제 물가가 한풀 꺾이면 이제 금리가 내려갈 거 아닙니까? 정체했다가 내려가면 이제 거꾸로 주가도 올라가고 부동산도 올라가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건 더 위험한 경기 침체 또는 경제 위기가 도사리고 있어요. 복합 위기가.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금리 때문에 집값이 못 갔는데 이번에는 경제가 장기 침체에 빠지면서 집값이 못 뛰는 거야. 주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최근에 반등했던 주가들이 폭락하고 있는 거예요.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어느 장단에 춤을 출지 모르는 상황. 자, 집값 금리 인상 끝나도 경기 침체로 폭락한다. 국제유가, 이게 바로 유가가 떨어진다는 것은 경기 침체가 발생했다 이 말이죠. 경기 침체 공포에 1년 만에 추저치. 금리 인상 23년 초 정점 후 하락. 아마 내년 초에 꼭지 찍고 금리는 내려갈 것으로 보여져요. 부동산 주가 하락. 당연히 금리 인상 때문에 부동산 주가 하락했고, 가계기업 이자 부담이 무궁무진하게 늘어났고, 가계부채 위험 노출됐고, 생산 소비 투자 감소하고 이런 것들이 증가해야 하는데 해외 자본 대량 유출하고 그다음에 달러 강세, 원화 약세는 계속 이어지는 중이고 세계 경기 침체 우려가 이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집값 하락인데 문제는 이게 이렇게 가는데도 집값 하락이에요. 자, 경기 침체 22년에서 24년까지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는데 당연히 부동산 주가가 또 하락합니다. 경제가 죽어버리니까. 유가도 급락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유가가 바로미터거든요. 유가가 떨어진다는 것은 기름에 대한 수요가 확 줄었다는 뜻 아닙니까? 그것은 경제 성장률의 발판이 사라졌다는 거고, 구리 등 금속도 마찬가지로 하락하고 있어요. 이게 경제 성장률이 계속 올라갈 때는 같이 뛰는데 생산 소비 투자도 역시 감소하고 급격한 금리 인상의 후유증으로 보이면 돼요. 경제 위기, 복합 위기, 이게 재수 없으면 미국, 유럽, 중국 또는 기타 나라에서 경제 위기가 터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전염이 되겠죠? 경제 성장률 둔화, 올해보다 내년이 훨씬 경제 성장률이 낮다는 것은 다 아시죠? 자, 이번에 건설사, 금융권 부도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이 건설사가 가장 지금 이 시점에서는 중요합니다. 금융위기보다 더 큰 고통이 온다. 건설사 제2금융권, 이 제2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 확대되는 거예요. 항상 이 심리가 문제거든요. 자, 건설사, 금융권 부도 원인, 고금리. 지금 금리가 꼭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죠. 두 번째, 미분양. 미분양이 안 나야 하는데 이것 때문에 자금이 경색돼요. 자금 경색. 미분양이 생기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고 또 은행권에서는 빌려주려고 안 해요. PF를 발생하려고 해도 잘 쉽지 않고, 그래서 브릿지론으로 뭐 대출을 받고. 여기 보세요. 고금리, 미국발 기준금리 인상, 국내 대출금리가 지금 급등하고 있고, 건설사 연체, 가계대출 연체. 그래서 은행이 부도가 나는 거예요. 자, 외환위기 때 97년 외환위기 때 100대 건설사 반절이 부도 나버렸어요. 미국발 금융위기 때도 100대 건설사 20%가 부도 났어요. 미분양. 자, 미분양이 급증. 지금 1만 정도밖에 안 했던 미분양이 4만 7천으로 늘어났고요. 이제 3기 신도시가 본격화되면 10만 넘어가는 것은 식은 죽 먹기겠죠. 집값 거품 2배에서 4배까지 뛰었다는 게 문제예요. 예전에 노무현 정부 때 거품은 거품도 아닙니다. 지금 아주 심각해요. 거품 붕괴와 연동해 가지고 지금 붕괴가 급증하겠죠. 자, 이제 부도, 분양가 인하. 이제 부도를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자꾸 뒤로 늦춘다? 분양을 자꾸 뒤로 늦춰요? 물론 미분양 남은 것보다는 낫겠죠. 그렇지만 언제까지 늦추겠어요? 먹고 살아야 하는데. 결국은 분양할 수밖에 없는데 안타깝지만 올해보다는 내년이, 내년보다는 내후년이 더 나쁠 수가 있어요. 분양이. 그렇기 때문에 분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분양가 그러면 인하시켜야 돼요.
살아나려면 미분양 나면 끝장이니까. 중공업 미분양. 입주할 때도 미분양이 나면 이건 회사가 도산될 가능성이 커요. 도중에 할인 분양을 할 수도 있어요. 20, 30%. 자, 자금경색. PF 대출 중단. 지금 거의 다 중단됐죠. 자금경색이 지금 심각하고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건설사에. 자, 브릿지로 이제 대출 받는데 저축은행, 보험, 증권, 신협 그렇게 튼튼하지 못한 이 제2금융권 또는 이쪽에서 브릿지로 아주 15% 높게 빚을 내주는 거죠. 근데 건설사가 못 갚으면 양쪽이 다 죽는 거예요. 시행사들의 사업 중단, 제2금융권 부실화. 이제 IMF 위기 요인이 뭔지 한번 10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자고요. 자, 건설부도 이게 가장 원초적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금융부실, 이금융권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집값 붕괴. 집값이 너무나 지금 빠르게 빠지고 있어요. 금리가 딱 이제 내려간다고 해도 계속 빠질 것 같아요. 왜냐? 경기 침체 때문에. 부채 위험, 가계부채, 기업부채 얼마나 심각합니까? 환율 불안. 지금 그나마 조금 회복은 했지만 아직은 안심할 단계가 아니죠. 1300대에서 계속 놀고 있고. 경기 침체. 자본 유출, 돈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외환부 요구도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무역 적자. 세상에 우리나라가 적자라는 말 거의 안 나오는데 지금 무역 난립니다. 주요국 위기. 미국, 중국, 유럽 이 나라들이 지금 위기라고요. 특히 유럽, 중국. 그런데 문제가 우리나라는 노사정이 지금 심각해요. 이건 무슨 서로 나라 말아먹겠다고 싸우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보면은 폭락장, 소액 투자로 돈 벌기, 갭 투자, 분양, 자녀. 자, 제가 하나씩은 꼭 투자 목적에 안내를 합니다. 자, 폭락장에 집값이 많이 떨어지면 돈이 많다고 해서 돈을 버는 건 아니에요. 자, 이제 1억이나 1억 5천이 있다. 일단 1억 5천으로 기준을 잡아볼게요. 상급지에 갭 투자를 하는 게 수익이 아주 높아요. 상급지는 어디냐? 서울이나 또는 뭐 수도권의 상급지, 각 광역시의 상급지. 전세 끼고 투자하게 되면 이제 폭락을 했을 때 전세가율 60%, 내 돈은 한 40%겠죠. 7억이 4억으로 내려왔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전세가 2.5억이니까 내 돈은 한 1억 5천이면 되잖아요. 결국 얘가 10억으로 갑니다. 4억이 7억 회복하고 10억으로 가요. 플러스 6억. 세상에 1.5억으로 6억을 벌었으니까 최소 4배 벌었네요. 이번에는 분양 미분양도 1.5억 갖고 투자하게 되면 6억을 벌 수 있어요. 보세요. 서울이라든가 3기 신도시 택지지구 이제 잘 골라야죠. 당장 분양받으라는 게 아니라 잘 고르고 분양권 미분양이에요. 여기 보세요. 상급지 분양권 미분양. 아마 내년 정도는 분양권 전매도 다 가능할 것 같고요. 자, 분양가 7억이 있다고 보자고요. 그럼 얘 나중에 결국은 13억으로 가게 돼요. 그럼 입주할 때 전세 5.5억을 끼고 그 다음에 나중에 비과세로 팔면 플러스 6억을 벌 수도 있고 6억까지는 아니래도 분양권 전매가 허용하게 되면 분양권으로 전매해서 프리미엄을 챙기고 여기 보시면 분양권 전매를 하거나 자, 10% 계약금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내년부터. 그리고 아직은 확정된 게 아니지만 주택수 제외. 즉 신규 주택을 매입하거나 미분양을 매입하면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파격적인 부양책이 나올 수도 있다. 자녀 투자 1.5억. 서울 상급지 갭투자 전세가율 60%를 활용해가지고 또는 서울 3기 신도시 택지지구 상급지 분양 미분양 분양권을 활용해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방법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녀 투자는 별도로 하는 거죠. 자, 갭 투자나 분양 관련 투자 어느 쪽을 하든 간에 아까 1억 5천을 투자하게 되면 6억을 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제 둔촌주공 처참한 청약 경쟁률 사업비 대출 위기에 볼까요? 보니까 많게는 12대 1까지 갔지만 평균적으로 한 자리 숫자에 다 5대 1, 3대 1, 4대 1, 8대 1, 뭐 9대 1, 5대 1, 2대 1. 자, 2대 1 이런 것들은요. 이제 줍줍에서도 좀 봐야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이거 지금 미분양 미계약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요. 둔촌주공 사업비 대출 단기 유동화증권 발행 현황 현대 대우 롯데 컨소시엄 보면 KB증권한테 5,423억. 그런데 이게 만약 미계약이 많아져 버리면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HD 현대산업개발 한국투자증권 1,800억. 바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 생각은 둔촌주공 자체는 크게 문제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충격을 주다 보니까 앞으로 분양할 곳들이 이제
이제 겁을 먹는 거죠. 이렇게 대단지 좋은 곳도 미분양이 났는데 2배 예상하는 것도 미분양이 났는데 우리는 오죽할까? 그렇다고 분양 안 할 수도 없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제 말은. 자, 각 연도 전국 민간 분양 보세요. 청약 경쟁률이 그래도 올해 9대1이었어요. 작년에 19대1이었으면. 근데 이 9대1들은커녕 얘는 3대1이잖아요. 난리 났죠. 당장 가점 평균도 34, 23밖에 안 돼요. 이 정도면 가점이 거의 없다고 봐야죠. 자, 2022년 하반기 전국 아파트 분양 전망 지수. 이제 솔직히 그 가점이 높은 사람들이 여기 안 넣었어요. 전망 지수가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래요. 그 다음에 미분양 4만 7천 가구 여기 보시면 2만에서 쭉 올라가는 거 보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분양하면 10만 가구를 넘어가서겠죠. 내년 연 4% 특례보험 보금자리 이거 꼭 기억하세요. 자, 이거 보면은 이제 적격 대출 지금 9억 원까지 해줍니다. 특례 보금자리로. 그리고 대출 한도 자 5억 원. 자, 주택 가격은 9억 원. 대출은 이제 5억 원까지 해주고 소득은 없습니다. 제한 없어요. 그리고 금리 4.55에서 6.91까지인데 보통 한 4%대 금리라고 지금 알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세계 물가 상승률 꺾였지만 경기 침체 심각하다. 보시면 이 정점이 언제냐? 22년 대략 23년 초 정도 되겠죠. 여기 정점이 22년 말이나 물가는 22년 말입니다. 현재 정점 찍었어요. 그리고 내려가고 있는 중이고 금리는 내년 초가 정점이에요. 그러면 23년 내년 하반기 12월 달 정도면 다 물가가 2포인트 거의 정상 근처까지 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자 이거는 경기 침체 때문에 침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하는 거고 보시면 쭉 지금 올라갔던 미국의 천연가스 파란색 여기 주황색은 유가예요. 미국의 텍사스유. 자 보면 쭉 내려가는데 어떻습니까? 계속 지금 유가가 내려간다는 것은 경기가 안 좋다는 거죠. 금속도 아까 내려가고 유가도 내려가고 그러면 경기 침체, 경기 위기, 복합 위기에 노출됐죠. 2023년 가계 형편 보실래요? 자 전체적으로 나쁜 것이다. 부정적인 대답이 74.5예요. 매우 나쁨도 있고 좋으면 23%밖에 안 돼요. 내년 가계 형편이 다 안 좋을 것이다. 그러면 어떤 것 때문에 안 좋냐? 소비 리스크, 물가가 계속 올라갈 것이다. 금리 인상일 것이다. 이 두 가지는요. 내년에 상반기 때 이제 끝납니다. 근데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경기 침체하고 이제 바뀌겠죠. 경기가 꺾여버렸는데 무슨 소비가 늘어나겠어요. 세금, 공과금 이런 것들. 이번에는 소득 분위별 제일 좀 가난한 계층인 1분위가 마이너스 6.5로 소비가 확 줄어들고 그 다음에 제일 부자인 5분위는 약간 늘어나고 전체적으로 소비가 확 줄어들어요. 자, 소비 활성화 예상 시점 대략 24년 상반기가 제일 많은 걸로 봐서는 한 2년 지나야 경제가 살아난다. 자, 서울 아파트 빌라보다 4배가 비싸다. 여기 보세요. 3억 빌라는. 아파트는 12억. 그러면 4배 비싸다 이 말은 빌라를 사지 말라는 거예요. 앞으로는 6배, 8배로 더 벌어질 겁니다. 절대 빌라 사지 마세요. 자, 부동산으로 돈 번 부자. 이젠 예적금 눈 돌린다. 여기 보시면 부자들 보세요. 거주용 부동산은 좀 줄었죠. 왜? 집값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유동성 자금 늘리고 예적금도 늘렸어요. 부자들이 얼마나 얌체인 줄 아세요? 자, 지금 전 세계 지도가 있는데 막 꺾이는 모습이 보이네요. 금리 인상이 꺾이면 부동산과 주식이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지만 금리 인상보다 더 무서운 경기 침체와 복합 위기가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물가와 금리는 안정시키면서 경제 성장률을 이루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감사합니다.